자, 이제 여러분 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회생, 개인파산 말고도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채무조정 제도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채무조정 제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여러분들 채무 상태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 채무조정이 있습니다. 그 속에서도 이제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속채무조정제도, 두 번째는 프리워크아웃 제도, 세 번째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 현재 채무 상태 그 연체 기간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신속채무조정을 말씀 들어보면 이 신속채무조정은 신청 자격입니다. 여러분들의 채무 상태가 지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채무 상태의 그 채무액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됩니다. 대신에 이 120개월,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납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요, 이렇게 10년 동안 길게 갚아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그 연체 기록에 남지 않고 여러분들 신용 점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신용 점수가 급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신속 채무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비교적 좀 낮은 편이고 내가 이거를 신속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을 해서 좀 소득을 좀 아껴서 최대한 모을 수 있겠다. 그래서 2, 3년 내에 내가 중도 상환이 가능할 것 같다면 이 신속 채무 조정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신용 점수가 유지가 가능하고 이 유예 제도를 써서 돈을 모아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이유죠. 그러나 이 단점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채무 중에 만약에 햇살론이나 사이돌 그 대출도 있거든요. 이제 보증사가 있는 대출이에요. 이런 거는 이제 이 신속 채무 조정을 할 때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. 최근 6개월 대출이 30% 미만이어야 되고 연체 한 건 또는 여러분들 신용점수 하위 10% 기준에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정확한 거는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자가 여러분은 신속채무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워크아웃인데 이 프리워크아웃은 이것도 이제 연체 기간이 중요하겠죠. 이 연체 기간이 프리워크아웃은 30일 또는 89일. 그러니까 프리워크아웃은 뭐 한 달이나 한 세 달 안팎으로 연체 기간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가 감면이 됩니다. 그 이자가 감면되는데 원금은 감면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상환 기간은 10년, 프리워크아웃도 상환 기간은 10년 똑같습니다. 자,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세 번째 제도,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요. 여러분들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. 그래서 신청을 했으면 여러분들 연체 이자는 탕감되고 원금이 탕감되는데 이 원금 탕감되는 데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원금이 삼각 채권이 돼야 돼요. 삼각 채권은 뭐냐면요. 이 채권사들도요. 부실 채권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사에게 싸게 넘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채권은 국민은행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채무조정 제도를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못 받겠네 하고 뭐 이런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한테 그냥 싸게 팔아 넘깁니다. 그게 이제 삼각채권이고 이 삼각채권이 되면 개인 워크아웃을 하면 이제 원금이 탕감되는 거고요. 이 개인 워크아웃은요. 개인회생보다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에 대한 인정이 좀 더 넓어서 개인회생을 했을 때의 그 월 변제금보다 낮출 수는 있지만 이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상담을 가실 때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내가 추가생계비가 뭐 주거비, 뭐 병원비 이런 거를 면밀히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 최대 상환 기간은 96개월, 8년입니다. 8년 동안 분납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. 개인 워크아웃은 만약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그 개시결정까지 받았는데 내가 월 변제금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폐지시키고 개인 워크아웃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내가 개인 채무가 있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채무는 안 되지만 개인 채무가 있는데 무조건 내가 더 이상 갖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이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8년 동안 기니까 최대한 낮게 하고 여러분은 또 소득 활동을 별도로 하시고 목돈을 모아서
내가 정말 더 이상 갚아야 되는 친구들,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셨다면 거래처 대금, 정말 이 사람한테는 난 목에 칼을 들어도 갚아야 된다. 뭐 모든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되지만 이 친구들 그리고 뭐 부모님, 이 거래처들한테는 무조건 난 갚아야겠다. 이렇게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8년이지만 길지만 변제금을 낮게 해서 여러분들 소득을 최대한 목돈을 모아서 그 개인 채권자들한테 갚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은요,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할부가 월 5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신청 자격이 안 되고, 딱 이 신청 자격에는 90일 이상 연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딱 90일 딱 돼서 신청을 해봤자 원금 감면이 거의 없습니다. 연체 기간을 한 1년 가까이 끄시는 게 좋아요. 그렇게 돼야 이제 상각 채권으로 넘어갈 것이고,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원금도 많이 탕감이 되겠죠.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채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도 있으니까 꼭 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맞는 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요, 연체된 통신비, 소액결제 채무,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회사의 채권사들만 진행이 가능하고요. 사채, 그다음에 개인 간 채무, 친구 채무 같은 거, 세금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조정받을 수 없고 따로 갚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차량 유무, 재산 유무도 제한이 될 수 있고,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이어서 상담하시고 심사를 거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, 그리고 비용은 이 세 개 다 신청비가 한 5만 원 정도가 있고, 요즘에는 이 제도를 너무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까지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예납금이라는 걸 또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보증금 같은 성격인데,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했는데 처음에 그 신청비 5만 원을 내고 이제 여러분들 채무를 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가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 재산과 뭐 그런 걸 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보증금을 내라고 해요. 그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뭐 150만 원이 될 수 있고, 그걸 내야 이 제도가 시작이 돼서 채권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. 추심을 하지 말라고.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, 정확한 그 보증금의 금액은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담당사랑 이렇게 면밀히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그러면 알려주니까 그거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물어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 그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 추심이 중단되니까, 추심 때문에 너무 지금 당장 무서운 분들이 있으시면 이 제도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채무 조정 제도는요, 이 청산형 채무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요,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시는 분들, 그다음에 좀 장애인, 몸이 불편하신 분들, 그다음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이신 어르신들, 그다음에 미성년 상속 채무자이신 분들에 한정되고요. 이거는 이제 원금의 최대 90%를 감면해주고 남은 조정 채무액의 50%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만 하면 됩니다. 이것 또한 개인 채무, 사채는 조정이 안 됩니다. 이것도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 채무 조정 제도는 이 새출발기금, 새도약기금인데요.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 이거는 캔코에서 운영하는 겁니다. 캔코. 새출발기금, 새도약기금, 캔코,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제도고요.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 90일 이상 연체되신 분들이 대상자고요. 비용은 무료입니다. 그리고 최장 20년.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요. 금융 채무만 가능하고, 좀 안타깝지만 통신 채무는 안 됩니다. 그래서 통신 채무는 안 되고 세금, 개인 채무, 사채도 당연히 안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채무 제도 조정 제도는 이 새도약기금 배드뱅크입니다. 이거는 이제 7년,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반기에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고요.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제 연락이 갔을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나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것 같은데 자동으로 포함이 안 된 것 같다면 홈페이지에서
채무 현황 조회하기, 오래된 채무 확인 방법을 누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보셔서 이 해당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금, 사채, 개인 채무 다 포함 가능한 탕감맨 전문이죠. 개인회생, 개인파산이 있고요.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이 뭐 연차가 돼도 상관없습니다. 연체 상관없고 보증사가 있는 채무도 상관없습니다.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재산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.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있어도 가능하죠. 그러나 이 차량은 당연히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이상 그 갚아야 되는 거죠. 개인회생은. 그래서 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찍었으니까 그 다른 영상들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앞서 설명드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와 뭐 청산형 채무제도, 뭐 세도약기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없어요. 하나의 제도만 이용하는 거고요. 하나의 제도를 이용하다가 다른 제도로 바꾸는 거는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그 개인회생으로 갈 수도 있고요. 개인회생으로 갈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동시에는 안 돼요. 하나를 진행했다가 하나를 끝내야 돼요. 그래야 다음 제도로 갈 수 있고, 반대로 개인회생을 하다가 개인 워크아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왜 어떤 분들이 그러시냐면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끌고 아까 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이 돼야 신청 자격이 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끌고 워크아웃으로 가는 뭐 전략적인 방법이죠. 그리고 또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또 반대로 워크아웃으로 가는 전략입니다. 그래서 또 개인회생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. 그럼 소득이 끊겨서 개인회생 그 결정된 변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개인 파산으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. 이 절차를 끝 마치고 다른 제도로 가는 거예요. 동시에는 안 됩니다. 오타니처럼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그런 거 안 돼요. 우리는 딱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혼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채무 조정이 꼬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려고 그 수임료를 한 1,000만 원 이상 받는 법무법인이나 뭐 그런 곳이 있어요. 요즘 뭐 이상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요, 워크아웃은 신보기에서 하는 제도입니다. 처음 신청비 외에 별도로 큰 돈을 주고 진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. 그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그런 거 외에. 그래서 이 워크아웃으로 가는 것을 관리해준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1,000만 원 이상 주는 거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 말한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일단은 신속 채무 조정 제도, 워크아웃,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, 그리고 그 청산형 채무 조정, 신속 채무 조정, 그다음에 프리 워크아웃, 개인 워크아웃, 그다음에 청산형 채무 조정은 다 여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이게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. 그 위치 확인해서 본인이랑 가까운 데 방문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1600-5500으로 전화 상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또 써드릴게요. 그 다음에 그리고 새출발기금, 새도약기금은
홈페이지가 있어요. 새출발기금.kr 또는 1660-1378로 신청을 해서 상담 일정을 잡으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newleap, neuleap.or.kr newleap 새도약기금 배드뱅크인데요. 이거는 나는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된 것 같은데 자동으로 포함이 안 된 것 같다면 이 newleap.or.kr 홈페이지에서 채무 현황 조회하기 또는 오래된 채무 확인 방법을 누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홈페이지에 그 상담센터 전화가 나와 있습니다. 거기로 전화를 해보셔서 내가 이 새도약기금 이 배드뱅크에 해당이 되는지 그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이 제도들이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결국 어떤 제도가 나한테 맞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우리의 돈도 아끼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한 군데만 상담해서 바로 고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는 안 좋고 한 3군데 정도만 상담을 받으시고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셔서 꼭 채무를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